서울 광화문 광장이 세종문화회관 쪽 5개 차선을 없애고 대규모 보행자 광장으로 거듭납니다. 지구촌 공생회가 캄보디아에서 지뢰를 제거하고 초등학교를 세워주는 등 내전의 상처를 아물게 하는 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TBS 불교방송을 비롯한 방송통신인들이 신년회에서 공공성을 확립하는 동시에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함께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는 불살생의 부처님 마음이 무분별한 동물 안락사의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불교계가 추진하는 생명나눔 문화의 확산과 장기 개중 운동이 불자 연예인들의 헌신적인 활동에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이 비중리 일대를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 예고하면서 청주시가 석조열의 삼존불 좌상의 훼손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2일 화요일 BBS 뉴스입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이 세종문화회관 쪽 5개 차선을 없애고 대규모 보행자 광장으로 거듭납니다. 광장 아래 공간은 인근 시청역까지 대규모 지하도시와 5개 도시철도 노선이 지나는 초대형 역사로 바뀝니다. 배재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이 지금보다 3배 이상 넓어지고 3.1운동과 촛불시민혁명 등 역사적 교훈이 담긴 국가 상징 광장이자 열린 민주 공간으로 바뀝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광화문 광장 제9조와 국제설계 공모전의 최종 당선작인 딥서피스 과거와 미래를 깨우다를 공개했습니다. 다양한 계층이 소통하고 한국적 경관을 살리며 공간의 입체적 활용이라고 하는 새로운 3가지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새 광화문 광장의 가장 큰 특징은 불교 사상인 비움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행 10차선 광화문 도로에서 세종문화회관 쪽 5개 차선을 없애고 대신 경복궁 앞쪽은 역사광장, 남쪽은 시민광장으로 만듭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세종대왕상과 이순신 장군상도 옮기는 방안이 제안됐지만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만큼 연말까지 공론 과정을 거치기로 했습니다. 시민들이 도심을 걷고 명상을 즐길 수 있도록 사라진 5개 차로 위에는 다양한 나무를 심는 도심 숲도 조성됩니다. 이와 함께 문화재청과 협조해 일제강점기 때 훼손됐던 궁전 앞 넓은 단인 월대와 현재 흔적도 남지 않은 의정부 터도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광장 아래는 지하시청역까지 4km 구간을 연결하는 대형 지하도시가 꾸며집니다. 각종 콘서트와 전시회, 휴식 체험 공간이 들어서고 기존 5호선 광화문역과 1, 2호선 시청역 외에 GTX-A 노선과 신분당선을 연결하는 도시철도 초대형 역사 건립도 추진됩니다. 오는 2021년까지 마무리되는 광화문 제9조화 사업에는 서울시와 문화재청 예산 1,04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BBS 뉴스 배재수입니다. 불교계 국제구호단체 지구촌 공생회가 앙코르와트로 유명한 캄보디아 시엠립 인근 지역에서 땅에 묻힌 지뢰를 제거하고 초등학교 건립에 나섭니다. 내전의 후유증 속에 허덕이던 마을은 지구촌 공생회의 도움으로 위험에서 벗어났고 학교까지 생긴다는 기대에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홍진우 기자가 캄보디아 현지를 취재했습니다. 태국과 맞닿은 허허 벌판의 국경 지역. 장렬하는 태양 속 그늘 한 점 없는 대지, 눈길 닿는 곳마다 척박함이 묻어납니다. 이곳에 한국인 불자의 전폭적인 후원으로 초등학교가 들어섭니다. 불교 국가에 학교를 짓고자 발언한 지 20여 년. 도용주 보살은 공직생활 40년을 마치며 일생의 원력을 기쁜 마음으로 이뤘습니다. 정부의 국록을 먹고 40년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도 있고 이래 해서 제 또 주변 정리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학교를 짓는 것을 희망을 하고 이번에 이 일이 성사가 되어서 정말로 기쁘고 흐뭇합니다. 내전 등을 겪으며 캄보디아 국경 지역 곳곳은 지뢰밭이 됐습니다. 지구촌 공생회의 캄보디아 17번째 학교,
3학기 영주 초등학교도 지뢰가 묻혔던 땅에 세워졌습니다. 지구촌 공생회가 코이카와 현지 NGO 등과 함께 힘을 모아 진행한 44개 마을 43만여 평의 지뢰 제거 사업이 교육 사업으로 꽃을 피웠습니다. 그 지뢰 제거 사업을 대대적으로 다른 나라에서도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한국에서는 지구촌 공생회가 지뢰 제거 사업을 유일하게 지금 하고 계신 데거든요. 저희도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And we have support from Koika, Good Hand from the Korean monk. Yeah. 발바닥 자국이 선명한 맨 땅의 맨발로 흙바람을 맞으며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새 초등학교는 간절한 염원입니다. 기공식을 기념해 지구촌 공생회가 선물한 달콤한 빵을 먹으며 아이들의 기대감은 더욱 부풀어 오릅니다. 지구촌 공생회 이사장 월주 스님은 지역민들이 이곳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캄보디아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현지 책임자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추가 지원도 검토하겠다고 월주 스님은 말합니다. 학교에 많이 모아들어가지고 학생들이 많이 다니고 취학생이 많고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도 지어줄 수가 있다. 10년 후의 일이지만 5, 6년 후의 일이지만 그 말에 그 걱정해서 하는 얘기예요. 허허벌판, 지뢰를 제거한 땅에 들어설 초등학교는 이곳 학생들과 주민들에게 더욱 특별해 보였습니다. 3학기 영주 초등학교 기공식 현장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올해는 종합편성 의무전송이 폐지되고 지상파 중간 광고가 허용되는 등 방송통신계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공성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BBS를 비롯한 방송통신인들은 신년회에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공공성을 확립해 국가 발전에 기여하자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권송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IPTV 급성장에 이어 올해 5G 온에어 시대가 본격 개막하면서 방송통신 시장도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종합편성 의무 전송이 폐지되고 지상파 중간 광고가 허용되는 등 방송 환경도 급변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방송통신인 신년회에서 방송통신 산업의 경쟁력과 산업적 가치를 높이고 공정성을 키우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플랫폼은 국내 방송 산업을 위협할 만큼 위세가 맹렬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방송통신계에 어려운 과제를 안겨줍니다. 방송통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방송통신의 공정성을 키우는 일이 그것입니다. 이호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최근 지상파와 통신사가 결합한 OTT 사업체를 융합의 상징적인 사례로 언급하며 방송통신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방송과 통신이 적절하게 융합하면서 새로운 시대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포용적인 국가가 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이룰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도록. BBS를 비롯한 방송통신인들은 방송통신 융합 등 급변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공정성을 확립해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특히 불교계를 대표하는 공중파 방송인 BBS 불교방송은 종교방송의 특성을 살린 독자적인 콘텐츠 개발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방침입니다. BBS 불교방송도 하드웨어적인 측면이나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준비와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직이 먼저 필요할 것 같아서 BBS 불교방송은 올해 뉴미디어를 전담할 새로운 조직을 신설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컨텐츠가 전 세계 시장에서 소비가 될 수 있도록 글로벌 컨텐츠를 만드는 데도 더욱 주력할 방침입니다. 미디어 환경이 인터넷과 모바일을 기반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글로벌 플랫폼이 국내 방송 산업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정성을 키우는 새로운 도약의 해가 될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권송입니다.
조계종 10교구 본사 은혜사 불교대학 총동문회가 기해년 신년 인사회를 갖고 새해에도 불법 홍보와 수행 정진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은혜사 불교대학 1기부터 15기까지 동문들은 한자리에 모여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들이 갖춰야 될 소통하고 또 서로를 이해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모자라운 그런 마음에 항상 안타깝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좀 불자들이 좀 마음을 여는 그런 불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집니다. 은혜사 불교대학은 지난해 포교와 불교 발전에 힘쓴 동문들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영천시에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동국학원에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제가불자 교육기관인 제주 약천사 신제주 불교대학이 1기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제주시 연동 신제주 불교대학 강의실에서 열린 졸업식에서는 150여 명이 졸업장을 받고 부처님 가르침을 사회에 전하는 불자가 되겠다고 서원했습니다. 해놓으면 어느 날 문득 모르게 좋은 피아노 곁에 합창단이 생기듯이 오지 않는 사람을 다루지 않고 제가 열정을 가지고 있다 보면 많은 분들이 또 모여서 우리가 우리는 가는 길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불도의 길로 함께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제주 불교대학은 이른바 제주의 강남으로 불리는 신제주 지역의 유일한 제가불자 교육도량입니다. 서울 강북구 수유동 향운사가 도량 신축불사 회향을 기념하는 점안 기도와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향운사 주지 지상스님은 4부대 중에 한마음으로 기도 정진을 한 힘으로 공사 과정에서 다친 사람 없이 불사가 원만히 진행됐다며 참석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이 부처님 도량은 여러분들의 정진의 염원이 함께, 염원과 함께 영원할 것입니다. 스님과 같이 긴 시간 고생하며 오직 불사가 원만하게 해양되기를 기도하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의 깊은 신심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힘으로 공사 도중에 어느 누구 하나도 손가락 하나 다친 사람 없이 원만하고 원만한 해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상스님은 한국자비공덕회를 설립해 국내와 네팔 어린이들을 위한 후원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온 동물 안락사, 이제는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촘촘한 법적 장치 구축은 물론 생명윤리에 대한 우리 사회 전반에 합의된 기준 마련이 절실한데요.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불살생의 불교가 그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동물 안락사 논란 기획 3번째 순서 박준상 기자입니다. 한 해 10만 마리의 유기동물들. 문제는 이 숫자가 갈수록 늘고 있고 우리 인간의 이기로 동물 안락사가 끊임없이 자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른바 케어 사태 이후 사회 곳곳에서 동물 안락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우선 질병, 부상으로 고통받는 개체들에 대해 인도적 처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선별적 안락사는 그래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을 임의로 제어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인간의 오만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법률적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인 정치권에서는 인간 중심의 서구 사상에 반해 살아있는 모든 것을 동등하게 귀히 여기는 불살생의 종교, 불교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내가 저 생명과 평생을 하겠다라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그 생명을 거두겠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냥 물건 사듯이 뭐 이렇게 하는 거니까 아닌 게 아니라 살생을 가능한 금지하는 불교계에서 이 문제는 좀 불교 초기 경전 안굴마라경은 모든 중생이 전생의 부모 형제가 아닌 이가 없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법화경을 기초로 한 천태사상은 동식물로까지 관계를 확장합니다. 윤회론을 기반으로 모든 생명이 저마다 숭고함을 지니고 있는 만큼 동물 안락사는 철저한 윤리 기준에 따라 최소한으로 행해져야 한다고 해석합니다. 모든 존재가 다 불성을 지녔다라고 볼 수 있어요. 초목 성불론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가벼이 해서 죽이는 것은 없어야 하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합의가 된 부분은 역시 최소화해야 되는 거죠.
특히 서구 문화권에서는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며 동물 등 자연을 수단화했던 것과 달리 우리 문화권에선 관계성 속에서 자연을 마주해왔다고 불교계는 강조합니다. 생명을 존중하는 유전자가 우리 전통 속에 내재돼 있기 때문에 케어 사태로 촉발된 동물 안락사와 유기동물 문제 역시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근본적인 대책은 죽이느냐 살리느냐 버리느냐 아니고 그게 아니고 생명에 대한 존중심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래서 생명에 대해서 저게 존중심이 있으면 쉽게 데려다가 키우고 쉽게 버리지 못해요. 근데 그 부분이 약한 거예요. 동물보호소 증설과 예산 증액, 관리 책임 강화 등 동물 안락사 문제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선 어떤 생명도 귀히 여기는 우리 사회의 따뜻한 마음이 무엇보다 필요해 보입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불교계가 추진하는 생명나눔 문화 확산과 장기기증 운동이 불자 연예인들의 적극적인 활동 속에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기관 등이 스타급 연예인을 앞세워 벌이는 각종 캠페인이 예산 낭비와 실효성 논란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모범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류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수 장미화, 가수 김흥국, 개그맨 엄용수, 유명 연예인인 이들은 모두 신신 깊은 불자입니다. 또 하나 공통점은 불교계 장기기증 운동단체인 생명나눔실천본부의 홍보대사입니다. 모두들 무주상보시로 생명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무보수 명예직이지만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구하겠다는 사명감에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생명나눔 정신과 실천 방법을 홍보하는 일뿐 아니라 법인 주요 행사에 참석해 회원들을 독려하고 문화행사에서 재능을 기부하는 데도 거리낌이 없습니다. 일부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에서 수억 원의 국민 혈세를 연예인 홍보대사들에게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홍보대사의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과 대비됩니다. 연예인 홍보대사들이 해당 업무나 정책에 관한 이해도가 떨어져 구설수에 오르거나 이름만 올려두고 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 일은 다반사입니다. 올해에도 많은 분들이 생명 나눔에 좀 더 다가가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저도 올해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생명 나눔에 대해서 알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로 오늘 한 번 더 다짐을 했거든요. 생명나눔 실천본부는 올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장기기증에 대한 국민적 인식 개선을 위해 연예인 홍보대사와 홍보위원회의 활동폭을 한층 넓히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생명나눔 실천본부의 연예인 홍보대사 위촉과 후원 관련 언론 보도가 크게 증가했는데 전 연령대에서 인지도가 높은 배우 정준호 등이 홍보대사로 다수 참여하면서 이뤄진 실적으로 풀이됩니다. 중계 2, 3동 그 이불 같은 이렇게 구루유도 갠데 그때 김하영 씨, 엄용수 씨 왔죠? 김흥국 씨, 또 장미화 씨 생명 나눔에서 장학금 1년에 얼마 내놓으면서 우리 함께 동참하자. 그래서 참사람 봉사단의 그 인원들하고 같이 교정해서 축제할 때라든가 그때 이제 주로 합니다. 생명나눔은 기업과 언론, 학계, 법조계와 같은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을 홍보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외부 인사 영입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많이 알려서 꺼져가는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노력을 홍보위원으로서, 회장으로서 올 한 해 열심히 한번 해볼 것을 다짐해봅니다. 생명 존중과 나눔은 불살생을 강조한 부처님 사상의 핵심입니다. 생명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연예인 홍보대사의 역할은 젊은 층 포교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류기현입니다. 하나의 광배 안에 세 부처님이 함께 새겨져 있는 현존하는 국내 가장 오래된 불상, 청주 비중리 석조열의 삼존불 좌상을 아시는지요? 마을 어귀에 방치되어 온 이 불상이 그 가치를 인정받아 보물로 지정된 뒤 이 일대 종합정비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청주 BBS 연현철 기자입니다. 논과 밭으로 둘러싸인 곳에 석불이 세워져 있습니다. 청주시 청원구 내수 비중리에 있는 석조 삼존 불좌상입니다. 삼존불상은 이 같은 본존불과 협시보살,
그리고 단순한 두 관과 화부를 좌우로 배치한 구도를 보여줍니다. 타원형의 상체에 턱과 양 무릎을 연결하는 정삼각형의 안정된 형태. 큼직한 손이 무릎을 덮으며 좌우로 내려진 천의가 상좌연을 이룹니다. 분존물은 여러 가지 면에서 고졸한 불상 양식의 특징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협시보살의 X자형 옷자락 무늬 역시 6세기 초반의 특징적인 형식입니다. 삼국시대 불상의 예로는 처음 조사된 석조 삼존불자상. 이 같은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청주 비중리 석조열애 삼존상과 석조열애 입상은 지난 2017년 보물로 지정됐습니다. 보물 지정에 이어 문화재청은 불교 문화 보존을 위해 보물 주변을 문화재구역과 보호구역으로 지정 예고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석조열애 삼존상과 석조열애 입상의 문화재구역 648제곱미터와 보호구역 1978제곱미터를 다음 달 8일까지 지정 예고하고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이건 처음 발견됐을 당시에 이제 고구려 양식이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고구려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의 양식도 이렇게 나타나서 그래서 그게 중요한 가치를 인정받아서 보물로 지정이 된 겁니다. 그동안 이 불상은 마을에서 그저 오래된 삼존불로만 취급되어 오다 충북 지역 역사학계 인사들이 불상의 가치를 재조명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에 청주시도 불교 문화를 그대로 간직한 보물에 대한 정비 사업을 진행해 불상이 그대로 방치되는 것을 막겠다는 계획입니다. 불상이 있는 데가 야트막한 언덕에 이제 불상이 세구가 되어 있는데 이제 그 주변에 공장이 있고 이렇게 논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호구역을 이제 추가 지정한 게 그 불상이 이제 보물이 됐는데 너무 좀 방치되어 있는 것처럼 돼 있어서 만일 석불이 6세기 후반에 제작된 것이라면 진흥왕의 영토 확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면서 그 역사적 의의가 매우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문화재청은 보물을 보존하고 학문 연구에 쓰일 수 있도록 이 구역 주변을 문화재 구역과 보호구역으로 설정했습니다. 청주에서 가장 귀중한 초기 삼국시대의 불상인 석조열애 삼존상과 같은 시기에 제작된 삼조열애 입상의 문화재구역 지정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연현철입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국민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여당 일각에서도 철회 주장이 나오고 있는 탈원전 문제.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접근하는 게 바람직할지 BBS 이각범의 화쟁 토론이 살펴봤습니다. 김봉래 기자입니다. 탈원전 정책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며 원전 재개 문제를 공론화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BBS 이각범의 화쟁 토론이 탈원전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집중 점검했습니다. 진행자인 이각범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은 원전의 위험성 여부를 둘러싼 논란을 비롯해서 환경 친화성 여부, 경제성, 기타 에너지 산업 방향 등에 대해 다각도로 따졌습니다. 서명운동을 시작하시게 된 동기, 그리고 목적이 무엇인지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원전에 대해서 공포감을 갖게 만든 영화, 그런 영화의 장면처럼 원전은 위험한 것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인 김명현 한국원자력학회 회장과 김병기 원자력정책연대 공동의장 등 패널들은 원전 재개를 위한 국민서명운동 배경을 설명하며 공론화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한마디로 국가 미래를 위해서 급격한 탈원전 정책은 수정돼야 한다는 겁니다. 패널들은 지금까지 지진으로 인한 원전 사고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안전 기준이 훨씬 높아졌는데도 원전의 위험성은 과대 포장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후쿠시마를 겪었기 때문에 전 세계의 원자력 발전소는 새로운 안전 기준에 의해서 후쿠시마를 포함한 더 큰 사고에도 대비가 돼 있습니다. 패널들은 원전 폐기물 처리 비용을 다 포함해도 원전의 발전 단가가 가장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기후변화 협약과 관련한 탄소 배출 감축은 원전 없이는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원전 기술을 사장시켜서는 안 되며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은 급격히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최고의 경쟁력, 지금 자동차 산업이나 반도체 산업보다도 더 훨씬 경쟁력 있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사장시키려고 한다는 이 자체가 너무너무 진짜 가슴이 아픕니다.
이각범 이사장은 정치적 이념을 떠나 국가 발전과 국민 생활을 위해 어떠한 에너지를 선택하는 것이 옳은지 심사숙고할 때가 됐다는 말로 토론을 마무리했습니다. BBS 뉴스 김봉래입니다. 어제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홍릉에서는 대한제국 고종황제 100주기 제향이 열렸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은 올해는 고종의 승하 100주년이기도 한데요. 당시에 세간에 퍼졌던 고종의 독살설은 3.1운동의 기폭제가 됐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100년 전 2월 8일 제1본 유학생들이 천명한 28 독립선언도 3.1운동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00년 전 우리 민족은 모두가 힘을 모아 일제에 맞섰지만 지금 우리 사회는 집단의 이익과 생각의 차이 등으로 점점 더 나눠지고 있진 않은가 하는 생각이 3.1절이 다가올수록 더욱 듭니다. 네, 이상으로 1월 22일 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